새해 첫 달 부동산 시장에 13,280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대출 규제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해부터 화장품, 가구, 외식업계 등 곳곳에서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소의 증시 대동제에 참석해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고 기획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새해부터 금융권의 사회이사제도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올해 사회이사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새해 청약시장이 열렸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44만 가구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에다 작년보다 58% 늘어난 41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당장 이달에 작년보다 2배가량 많은 전국의 13,280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이달 13,280가구 아파트가 일반 분양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건설사들이 작년 부동산 규제로 분양 못한 물량들을 올 초부터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5,952가구, 강원, 경북 등 지방에선 7,328가구가 예비 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옥죄는 규제를 지속해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도록 했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에선 100%, 조정 대상 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뽑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서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한 시장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을 좀 피하면서 그 실수자 입장으로 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을 선별해서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달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신 DTI가 적용돼 모든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을 더해 대출 심사가 이뤄집니다. 올 하반기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는 DSR이 적용됩니다. 서민 무주택 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곳에선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5%로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160만 원가량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해부터 화장품과 가구, 외식업계 등 곳곳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수입 화장품 브랜드 샤넬은 새해부터 향수와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의 가격을 평균 2.4% 올렸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바비브라운도 새해 들어 주요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했습니다. 가구업체 현대리바트는 15일부터 침대와 식탁 등의 가격을 3에서 4% 올리고 시몬스도 매트릭스 가격을 5% 인상합니다. 외식업계에서도 가격을 줄이어 인상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치킨과 버거 등 주요 메뉴 24개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부대찌개, 신선 설렁탕도 주요 메뉴의 가격을 최대 14%까지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이 연이은 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연초부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해 첫 증시 개장일인 오늘 개장 치사를 통해 코스닥에서부터 자본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올해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새해 첫 증시 개장일인 오늘 개장식과 함께 증시 대동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장 치사를 맡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이 희망을 주는 시장, 신뢰받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코스닥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코스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상장 시스템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의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 위원장은 또 신뢰받는 자본시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2018년이 기업 지배구조 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폐지되는 섀도우 보팅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오히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올해를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재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시장 발전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예산과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당국과 거래소의 이 같은 발표에 힘입어 개장부터 800선을 돌파한 코스닥 지수는 오늘 1.76% 오른 812.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0.49% 상승한 2479.65로 마감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3월이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사회이사 10명 중 7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때 마침 금융당국은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국의 구상대로 사회이사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이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 사회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의 구축과 합리적 작동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최근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이 친경영진 성향의 사회이사를 뽑으려 한다는 비판을 한 데 이어 사회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의 사회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견제 감시하라는 사회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게 선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NH농협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사의 사회이사 28명 가운데 24명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주요 은행의 사회이사 28명 중 15명도 마찬가지로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됩니다. 당국의 사회이사 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이들의 연임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노조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이 활발해진다는 점도 사회이사 교체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금융사 노조는 오는 3월 주총을 목표로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적격 후보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적격 후보를 고르는 잣대는 사회이사 제도 취지대로 전문성이 최우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금융사 관계자는 새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주총회가 열려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중심을 산업발전에서 소비자 보호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조를 실현할 방안들이 작년에 각종 태스크포스 등에서 마련돼 올해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데요.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규제나 제도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올해 금융권의 최대 불안 요인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영식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다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고 보고 혁신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게 금융의 본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은 저신용, 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 완화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은 영업 중심을 가계부채에서 혁신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 DTI가 도입되는 등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가계대출은 영업보다 관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보험업권은 올해를 시작하며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과 신지급 여력제도 등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자본 확충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가동해 민영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정부 구상을 두고 벌써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 그친 정부의 초대형 IB 사업 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형사들의 경우 초대형 IB 사업에 사활을 걸고 중소형사들은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 마련에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새해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기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새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새해인 어제죠. 어제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새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액입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 6,470원의 역대 최저 수준인 16.4%나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나 임시직, 일용직 등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1급으로 따져보면요, 8시간 기준 6만 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15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22만 원가량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업무상 재회 범위도 굉장히 크게 넓어집니다. 출퇴근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당황스러웠던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텐데요. 새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요. 새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했을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로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성과 신입사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식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입사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가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자 이른바 신입사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해 연차 수인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0일, 그러니까 없던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복직 이후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남녀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는데요. 임신기간 중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건강, 또 혹은 회사의 분위기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는데요.
이 임신한 근로자들의 퇴사를 최소화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간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실직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60%까지로 상향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50%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2조를 살펴보면 평균 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안정이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이와 함께 지급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이 늘어납니다. 현행 고용보험에 따라 살펴보면요. 30세 미만은 6개월, 그러니까 한 180일 정도가 되고요. 30세에서 49세는 7개월, 50세 이상인 장애인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는 50세 미만은 8개월,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9개월, 270일로 2단계로 단순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3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는데 이러한 구분도 폐지가 됩니다. 상한액은 올라갑니다.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고용부는 관련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며 남북이 해빙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조속히 후속 방안 마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부는 남북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오늘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자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암호 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특별 대책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암호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하기 전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으로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입원 중 대리운전을 일삼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 134명을 적발했습니다. 건수로는 총 410건, 혐의 금액은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는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 입원해 입원 일당과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금감원이 최근 1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리운전과 관계없는 진단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 등록이 쉬워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 일단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면서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계속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8년 글로벌 판매 목표로 755만 대를 설정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70만 대, 8.5% 줄어든 수치입니다. 해외 시장 판매가 순탄치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467만 5천 대, 기아차가 287만 5천 대를 제시했습니다. 무화기 알코올 도수 15.9%인 신제품 좋은데이 1929를 출시했습니다. 제품명 1929는 무학의 창립 연도인 동시에 주요 고객층인 만 19에서 29세를 겨냥한 이름입니다. 천연 감미료인 에리스 리토를 첨가해 칼로리를 낮췄고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월 매출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11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조 5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중국 연휴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손님을 뺏길 것을 우려해 할인 행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수출 물량이 크게 늘고 작황 부진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대표 반찬인 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 100장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9,178원으로 1년 전보다 14.1% 올랐습니다. 업계는 당분간 김 가격의 고공행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에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체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바람도 더욱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또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도 눈이나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